오늘은 소아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 알려주실 분을 모셨어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지수 교수님입니다. 약물 알레르기란 무엇인가요? 약 먹고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다 알레르기인가요? 약물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약을 위험한 물질로 착각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두드러기나 가려움, 호흡곤란, 심하면 아나필락시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약물 알레르기와 부작용은 어떻게 달라요? 약 먹고 배가 아프거나 졸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알레르기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약물 부작용은 약이 가진 고유한 성질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먹고 설사하는 경우처럼요. 반면에 약물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이 잘못 작동해서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아이는 괜찮고 어떤 아이는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약물 알레르기랑 약 부작용, 저희 같은 일반인도 구별할 수 있어요? 사실 약을 먹고 나서 몸에 변화가 생기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배가 살짝 아프거나 졸린 건 부작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에 두드러기가 갑자기 퍼진다든지 입술이 붓거나 숨이 찬다든지 하는 반응은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먹은 시간과 증상이 나타난 시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다른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교수님, 만약 아이가 약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응급조치는 없을까요? 우선 증상이 심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연락을 하셔야 해요. 특히 숨이 차거나 의식이 떨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응급입니다.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긴 경우에는 일단 복용하던 약을 중단을 하고 아이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전에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아이는 미리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자가주사용 에프린 같은 응급약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약에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나요? 모든 약이 위험한 건 아니죠? 특히 약물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약들이 있기는 해요. 항생제나 해열진통제, 그 다음에 백신, 항경련제 이런 약들에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는 언제 생기나요?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생기나요? 약을 오래 먹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처음 먹었을 때는 괜찮다가 두 번째 먹었을 때부터 면역계가 이상하게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커서 처음 먹는 약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오랫동안 괜찮았던 약에서도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병원 가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약물 알레르기는 과거 병력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 어떤 약을 먹고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미리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 반응 검사나 약물 유발 검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현재 먹고 있는 약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처방전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르거나 처방전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은 약 한눈에 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어떤 약을 복용을 했는지 모두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약물 알레르기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알레르기 있는 약도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약일 경우에는 탈감정 요법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약을 투약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전문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탈감작 요법요? 그게 뭐예요? 네, 탈감장 요법은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아주 소량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양을 늘려가면서 약을 투여하는 방법이에요. 몸이 약 성분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주로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약, 예를 들어서 항암제나 항생제 같은 경우에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병원에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뒤에 결정해야 돼요. 교수님, 아이가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나 병원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꼭 알려야 해요. 약물 알레르기 카드를 발급받거나 팔찌를 착용하거나 의료기관에 미리 정보를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알레르기 예방할 수 있나요? 약을 미리 테스트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약물 알레르기는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주의를 해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요. 꼭 필요한 약만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 약을 먹고 이상 반응이 있었던 경험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해요. 미리 검사해서 모든 약물 알레르기를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평소 병력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가주 사용 에피네프린이 궁금해요. 그게 뭔가요? 네, 자가주 사용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주사예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이 들어 있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응급 반응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나필락시스 이력이 있는 아이는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자가주 사용 에피네프린을 처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법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럼 교수님, 이건 아이가 학교에 갈 때도 꼭 챙겨야겠네요? 네, 물론이죠. 항상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고 학교 선생님께도 꼭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한 체크리스트. 약을 먹고 난 뒤 피부에 두드러기, 가려움, 붓기가 생길 때, 약을 먹고 난 뒤 숨이 차거나 호흡이 불편할 때, 그리고 무기력해지거나 어지러워하고 심하면 토를 할 때. 엄마 아빠 저희를 잘 챙겨주세요. 오늘 들으니까 약 먹을 때도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레르기가 걱정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잘 기록하고 잘 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궁금한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 안녕.